지금 베이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주족 독립운동을 즉각 차단하라. 여러분, 중국에서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진실이 폭로되면 14억 중국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역 만주족들이 자신들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탄압받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폭로로 시진핑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시우란입니다. 18살 만주족 소녀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만주족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딱 하나였거든요. 만주족은 야만인이었다. 한족을 300년간 지배한 침략자였다. 문화대혁명으로 그들은 정화되었다. 선생님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1966년 문화대혁명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만주어 사용자들이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문자가 불태워지고 역사책이 모두 소각됐다는 것도. 너희는 중국인이다. 만주족은 없다. 오직 중화민족만 있을 뿐이다. 2억 명. 한때 대륙을 지배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자신의 언어 한 글자도 읽지 못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난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아이신기호로 가문의 마지막 수호자가 떠났구나. 아이신기호로? 청나라 황실의 성씨 아닌가요? 노인은 제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네가 시우란이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마치 환영처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우란아, 할아버지 방 네가 정리해라. 엄마의 말에 저는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할아버지 냄새로 가득했죠. 오래된 책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 냄새까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 바닥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거든요. 톡톡 두드려 보니 정말로 이중 바닥이었어요. 숨겨진 공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 상자를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었죠. 상자를 열자 붉은 비단 보자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게 뭐지? 누런 종이 한 장. 거기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상한 문자들. 곡선과 점들이 춤추듯 이어져 있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문자들이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웨이보에 올렸죠. 우리 할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이상한 글씨. 아는 분 있나요? 샵미스터리 샵 도와주세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1분, 2분, 3분.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해당 콘텐츠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저 낡은 종이 사진 한 장인데 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다시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불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한자가 보였습니다. 선통 3년. 선통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연호잖아요? 선통 3년이면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한 해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겨두신 거죠? 사진을 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난 새벽,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공안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 아빠의 당황한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왜? 문이 열리자 검은 제복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죠. 시우란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인터넷의 국가 기밀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국가 기밀? 그 낡은 종이가? 엄마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경찰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악몽 같았죠. 도대체 그 문자가 뭐기에? 경찰서 신문실.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맞은편에 앉은 공안 요원은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그 종이 어디서 났습니까? 할아버지 방에서요. 유품 정리하다가.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그냥 은퇴한 향토사학자셨어요. 공안은 코웃음을 쳤어요. 향토사학자? 재미있네요. 그런 분이 왜 금지된 문자를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금지된 문자? 그게 뭔데 금지된 건가요? 공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주 문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문자죠. 만주 문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문자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우리 문자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공안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우리? 누가 우리야? 너는 중국인이야. 만주족 따위는 없어. 12시간의 신문 끝에 저는 겨우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이라며 보냈지만 그들은 엄중히 경고했죠. 다시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라.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시우라나 제발 그만해.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이상하게도 그 문자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득 어릴 때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우리 집 족보가 떠올랐어요. 거기 찍혀있던 도장 그 문양이 이 문자들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고 할아버지 방을 다시 뒤졌어요. 책장 뒤 마루 및 옷장 속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서들을. 이번엔 더 많았어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까지. 손이 떨렸지만 펼쳐봤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숨이 멎었죠. 흑백 사진 속 10명의 남자들. 가운데 앉은 노인은 청나라 황실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청제국 마지막 충신들. 1912년 2월 12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월 12일. 바로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조서에 서명한 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족보에서 본 얼굴이 분명했죠. 우리 집안이 청나라 황실과 관련이 있었다고? 저는 급히 VPN을 켰어요.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했죠. 그리고 만주 문자를 검색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만주 문자로 쓰인 문서 중 상당수가 한국과의 비밀 교류를 담고 있다. 한국? 왜 한국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문서의 첫 문장을 겨우 해독했거든요. 우리는 조선을 도운 누르하치의 후예다. 청나라는 망했지만 조선과의 의리는 영원하다. 우리는 같은 당군의 자손이며 고구려의 후예다. 조선을 도운 누르하치의 후예? 같은 당군의 자손? 우리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경찰서에서 12시간의 조사 끝에 겨우 풀려났어요. 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엄중한 경고를 했죠. 다시는 그런 것에 손대지 마라. 다음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죠. 선생님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고 친구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란 무슨 일 있었어? 같은 반 친구 인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날 방과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만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만주어 관련 책들은 모두 열람 제한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왜 이 책들은 볼 수 없나요? 사서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자료들이야. 학생은 볼 수 없어. 만주족인 제가 우리 민족의 언어를 배울 수 없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친구가 알려준 VPN이 생각났어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VPN을 켜고
구글에 만주 문자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주 문자는 청나라 시대 공식 문자였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자라는 것.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육에서 배제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주 문자로 쓰인 많은 문서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만주족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학설이었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만주 지역에 정착했고 그들이 훗날 만주족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온라인 번역기를 찾아봤습니다. 한 글자 대조해가며 해독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해독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도운 누르하치의 후예다. 우리와 조선은 같은 단군 왕검의 자손이며 고구려의 후예다. 누르하치. 청나라를 세운 태조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조선과 같은 조상을 모신다고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숨죽인 채로. 1619년 사르후에서 우리는 조선과 함께 싸웠다. 비록 적대 관계였지만 우리는 조선의 용기를 존경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훗날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보며 누르하치 황제는 말했다. 조선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청나라 초기 누르하치는 실제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것.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맞서 싸운 조선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 심지어 후금 시절 조선의 군량미를 지원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만주족의 건국 신화와 한국의 단군 신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 곰과 호랑이, 신성한 나무 이 모든 요소가 겹쳤죠. 하지만 왜 이런 역사를 숨기는 거지? 답은 곧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었어요. 만주족이 한때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특히 한국과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사실은 이런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만주 문자로 쓰인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 하나. 아이신기호로 가문 족보. 아이신기호로. 청나라 황실의 성씨였어요. 설마 우리가? 족보를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청나라 황실의 반계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순치제의 넷째 아들의 후예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할아버지가 그토록 조심스러우셨는지, 왜 우리 집안이 만주족임에도 한족처럼 살아야 했는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 있던 낡은 편지 한 통. 거기엔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존경하는 아이신기호로 가문에게.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우리 가문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저는 급히 번역 앱을 켜고 한글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1920년 봉오동에서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귀 가문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상을 모시는 형제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만주족의 숨겨진 연대의 역사, 그리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더 많은 문서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도 있었죠. 1960년 한국인 유태원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다. 우리 가문과 그의 가문이 일제시대에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것도. 하지만 이런 역사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알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1960년에도 이미 이런 역사를 숨겨야 했다니. 중국 정부의 통제는 생각보다 오래되고 철저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1930년대의 기록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다. 그들은 우리 황족 부위를 꼭두각시로 삼았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조선 독립군과 함께 이에 저항할 것이다. 같은 혈통의 형제로서 우리 가문이 일본의 만주국에 반대하고 한국 독립군과 협력했다는 증거였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를 발견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홍범도. 역사 시간에 잠깐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지만 한국의 독립운동가라는 건 알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한글을 하나하나 입력하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1920년 봉오동에서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비록 나라는 달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귀 가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봉오동 전투. 검색해보니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승리였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이 거기에 관여했다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만주의 의병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적과 싸운 동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당군의 후예라는 것을. 같은 당군의 후예라니. 이게 정말일까요? 저는 급히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VPN을 통해 한국 사이트들을 뒤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만주족 의병들이 한국 독립군과 연합했다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과 청나라 멸망 후 정체성을 잃어가던 만주족들이 손을 잡았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논문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일부는 일본의 꼭두각시 만주국 건설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이며 조선과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믿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죠. 거기엔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60년 나는 한국인 유태원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었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우리 가문과 그의 가문은 1910년대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같은 고구려의 후예라는 믿음 아래. 류태원. 그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가 준 사진 한 장. 1921년 베이징에서 찍은 것이라 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다. 그들은 동원이기라는 구호 아래 뭉쳤다고 한다.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르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중국 정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 그 사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시 상자를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단 1000에 쌓인 낡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노인은 청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고 그 주위엔 양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있었죠. 사진 뒤에는 만주 문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제의 맹세. 1921년 3월 1일. 3월 1일. 한국의 3.1절이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만주족에 숨겨진 연대의 역사, 그리고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의 재회였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 편지가 왔다. 류태원의 손자라고 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같은 당군의 후예이며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다. 중국 정부의 감시가 너무 심하다. 미안하다, 오랜 친구들이여. 한국에서 온 편지. 그것도 최근까지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더 파헤쳐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그 가문을 찾아야겠다고. 저는 다시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만주 문자로 쓰인 일기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갔죠. 그리고 놀라운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 일본의 압제는 조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1920년 6월 김좌진 장군의 밀사가 왔다. 함께 일본군과 싸우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받아들였다. 단군의 자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1921년 11월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조선 독립군과 우리 만주 의병이 하나가 되어 싸운 결과다. 우리는 증명했다. 비록 나라는 달라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이런 기록들이 왜 역사책에는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의 기록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32년 3월 1일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다. 그들은 우리 황족 푸이를 꼭두각시 황제로 앉혔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조선인들과 함께 이에 저항할 것이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1936년 8월 조선인 독립운동가 30명을 우리 집에 숨겨주었다. 일본 경찰이 수색하러 왔지만 우리 하인으로 위장시켜 위기를 넘겼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진 형제라고. 1938년 4월 조선인 동지 김상진이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우리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다. 다행히 성공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주족과 조선인은 영원한 형제라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니.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는 신념으로. 자부심과 함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정말로 큰일이 날 텐데. 더 놀라운 건 1940년대의 기록이었어요. 1941년 윤봉길 의사의 동생이 찾아왔다. 형이 유품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보호했고 안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가 떠나며 말했다. 언젠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1943년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몇 명을 구출해 숨겨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낳은 아이를 우리 집안의 양녀로 들였다. 같은 민족의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1945년 8월 15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 조선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우리도 함께 울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단군의 후예로서 고구려의 후예로서. 하지만 만주족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중국 공산당 정권 아래서 그들은 더욱 철저히 중국화되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1950년대의 편지였어요. 한국전쟁 때 쓰인 것 같았죠. 친애하는 만주 형제들에게. 우리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피해 연대를 잊지 마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민족이었고 함께 싸우고 함께 꿈꾼 진정한 형제였다는 것. 저는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엄청난 진실을 혼자 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부터요. 같은 만주족인 펑이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펑이, 우리 만주족이 왜 만주어를 못 읽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펑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우리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부르셔. 한족 노래는 아닌데 그게 뭔지 몰랐어. 혹시 녹음해둔 거 있어? 펑이가 보여준 동영상에는 정말로 할머니가 낯선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만주어야. 우리는 흥분했어요. 펑이네 할머니는 아직도 만주어 노래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발견한 것들을 펑이에게 보여줬어요. 만주 문자로 쓰인 문서들, 한글 편지, 그리고 그 사진까지. 펑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다 진짜야? 우리 조상들이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싸웠다고?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는 믿음으로? 응. 우리는 당군의 후예이고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래.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어. 펑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에도 이상한 게 있어. 할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한 상자가 있거든. 다음 날 펑이네 집에 갔어요. 펑이가 가져온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죠. 만주 문자로 쓰인 편지들, 오래된 인장, 그리고 사진 한 장. 그 사진에도 만주족과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집도 관련이 있었구나. 펑이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죠. 너희들이 드디어 찾았구나.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진짜 역사란다. 60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우리는 청나라 황실을 섬기던 가문이었고 나라가 망한 후에는 조선 독립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다고.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만주족이면서 외국과 연관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목숨이 위험했어. 특히 우리가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어. 할머니는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어요. 낡은 수첩이었죠. 이건 내 증조 할아버지가 쓰신 거야. 조선인 동지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로 한국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상진, 이정호, 박영수 그리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있었죠. 김상진 마이너스 1937년 함께 일본군 무기고 습격. 용감한 전사. 같은 당군의 자손. 이정호 마이너스 1939년 우리 집에 6개월 은신. 만주어를 배웠음. 고구려 역사를 함께 공부함. 박영수 마이너스 1940년 일본 경찰의 체포. 우리가 구출. 피를 나눈 형제가 됨. 이런 기록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 후에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몇몇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 1960년대까지는 편지가 왔었는데 문화대혁명 이후로는 끊겼지. 펑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더 많은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어요. 모두 만주족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었죠. 내 이름 싱타라는 만주족 이름인데 뜻이 뭔지도 몰라. 우리 집에도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 할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대. 우리는 각자 집에서 찾은 것들을 가져와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집에 비슷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죠. 모임 장소는 시내에서 떨어진 오래된 찻집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만주족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우리 대화를 듣더니 갑자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진실을 찾고 있구나.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뒷방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해. 나도 평생 기다렸다. 우리 역사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을. 뒷방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만주 문자로 쓰인 책들, 청나라, 시대 그림들,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지. 정부가 없애려 했지만 우리는 숨겨왔어. 할머니가 꺼낸 문서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때 많은 만주족이 일본에 저항했어. 그 중에는 한국 독립군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지. 그들은 말했어. 우리는 고구려가 갈라져 나온 형제라고.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펼쳐 보이셨어요. 이게 1935년 하얼빈에서 찍은 사진이야. 만주족 의병들과 조선 독립군이 함께 있는 모습이지. 사진 속 사람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국적은 달랐지만 같은 핏줄을 나눈 동지들이었던 거죠. 또다시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나타났어요. 우리 모임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다른 도시의 만주족 청년들과도 연결됐어요.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각자가 가져온 이야기들은 놀라웠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청나라 정백기 출신이셨대. 한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어. 같은 민족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대. 우리 집 족보에 보면 1920년대에 조선 의사들을 숨겨줬다고 나와 있어. 그들을 남쪽에서 온 형제라고 불렀대. 이거 봐. 우리 할아버지가 보관하던 사진인데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찍은 거야. 뒤에 단군의 자손들이라고 적혀 있어.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만주족과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긴밀히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고 믿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타오밍이 가져온 일기장이었어요. 1936년 7월 15일. 오늘 조선인 김상진을 만났다. 그는 우리와 같은 처지라고 했다. 나라를 잃은 민족끼리 서로 돕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부여해서 갈라진 형제 민족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937년 3월 1일. 김상진과 함께 비밀 집회를 열었다. 만주족 청년 30명, 조선인 청년 25명이 모였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맹세했다. 단군의 이름으로. 1938년 9월. 우리의 연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을 그날까지. 리웨이가 가져온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증조할머니가 쓰신 일기야. 1943년에 조선인 여성들을 숨겨줬다고 나와 있어. 일기를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죠. 일본군이 조선 여자들을 끌고 가려 했다. 우리는 그들을 지하실에 숨겼다. 3개월 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다고. 헤어질 때 서로 울었다. 이런 인간적인 교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신이가 발견한 문서는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다. 조선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춤을 췄다. 그들은 우리도 곧 따라갈 기라고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다. 단군의 후예로서, 고구려의 후예로서. 정말로 만주족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철저한 중국화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로 보관하는 건 위험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필사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우리가 그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모임이 너무 커지면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싱타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큰일 났어. 공안이 우리 학교에 와서 만주족 학생들 명단을 요구했대. 뭐라고? 왜? 최근 반정부적인 역사 왜곡을 퍼뜨리는 모임이 있다고. 우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죠. 더 조심해야겠지만 포기할 순 없어. 그래. 우리 조상들도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는 결의를 다졌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중국 내에서는 불가능해. 그때 싱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때? 그들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다음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 학자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누구에게 연락할지 찾아야 했죠. 인터넷을 뒤지던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진 교수. 서울대학교 동북아 역사학과 교수로 만주족과 한국의 관계를 30년간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청나라와 조선에 숨겨진 유대라는 그의 논문을 읽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이해해줄 거라고. 메일을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고
너무 적게 보내면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존경하는 박태진 교수님께. 저희는 중국에 사는 만주족 청년들입니다. 최근 저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에 함께 싸웠다는 증거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당군의 후예이며 고구려에서 갈라진 한민족이라는 증거도요. 메일에는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의 일부를 첨부했어요. 사진 몇 장과 문서의 일부분만요. 저희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런 역사를 연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메일 주소도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었어요. VPN을 사용하고 가명을 쓰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최대한 조심했죠. 보내고 나서 불안했어요. 답장이 올까? 혹시 이메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3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답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연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연락을 기다려왔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죠. 화상통화가 감시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 도시 외곽에 작은 인터넷 카페가 있어. 거기서 하면 어때? 고민 끝에 우리는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누군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누군가는 기록을 담당하고 약속한 시간 VPN을 켜고 암호화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박 교수님의 얼굴은 따뜻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우리를 자애롭게 바라보셨죠. 안녕하세요, 용감한 젊은이들. 먼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든 것은 낡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이거 우리가 가진 사진이랑 똑같아. 1921년 베이징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찍은 바로 그 사진. 이 사진 속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제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은 분이 아이신기호로 원샨. 우리 증조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100년 전 맺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죠. 박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10년 한일 병합 후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청나라 멸망 후 설 자리를 잃은 만주족들을 만났죠. 처음엔 서로 경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과 청은 전쟁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라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나라를 잃은 민족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을 했죠. 만주족의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의 후예였다는 것을.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노트북 화면에 더 많은 자료를 띄우셨어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만주족 의병들의 합동 작전 기록,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특히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만주족 의병들의 도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형을 안내하고 보급품을 제공했죠. 일본군은 조선인들만 상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만주족과의 연합군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동원이기라고 불렀어요.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르다는 뜻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펑이가 물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역사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양쪽 정부 모두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자적 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특히 그들이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한국도 복잡한 국제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웠고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찾은 자료들도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각 가정에서 발견한 문서들, 사진들, 물건들. 교수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특히 이 편지들은 학계를 뒤흔들 만한 자료예요. 우리가 보여드린 홍범도 장군의 편지를 보시더니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홍범도 장군이 직접 쓴 편지 그것도 같은 당군의 후예라는 표현이 이건 국보급 자료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과 만주족 지도자들의 회담 기록을 보시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죠.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학계에서 추측만 하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고구려 유민설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다는 증거네요. 싱타가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문서를 보여드렸을 때 교수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윤봉길 의사가 만주족 동지에게 보낸 편지 만주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진 형제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교수님은 편지를 자세히 읽으셨어요. 상하이에서의 거사를 앞두고 이 편지를 씁니다. 비록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조선과 만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단군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100년 전 청년들의 뜨거운 우정과 희생정신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타오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역사를 몰랐을까요? 우리 정체성을 왜 이렇게 철저히 지웠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정부는 강력한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운 민족이라 더 철저히 탄압받았죠. 문자를 금지하고 언어 교육을 막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연대 역사는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들에게 만주족은 독립적인 민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일부여야만 했으니까요. 특히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 만주족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리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증명했잖아요. 진실은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리웨이가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선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관련 기관들과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요. 전 세계가 이 숨겨진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이 한 민족이었다는 진실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교수님은 우리의 결정에 깊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은 역사의 증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주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후손도 많아요. 그들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정말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싸웠던 분들의 후손이? 네.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도 그분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말했죠. 만주의 동지들을 잊을 수 없다고. 우리는 한 민족이었다고.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인연은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2시간이 넘는 화상통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눴어요. 교수님은 우리가 가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조언해 주셨죠. 디지털 파일은 여러 곳에 백업하되 암호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원본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국제학계에 발표할 때는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작은 증거들부터 공개하고 반응을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한 과거 찾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시작이니까요. 만주족과 한국인이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동북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갈등이 아닌 화해로. 통화가 끝난 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이미 바꾸고 있어.
우리가 진실을 찾았잖아. 그날 밤 우리는 결의를 다졌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박태진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교수님은 약속대로 한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먼저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만주족 마이너스 한국인 연대의 새로운 증거 동원이기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요.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시우란시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학자들이 연락해왔어요. 특히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2달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의 숨겨진 역사예요. 우리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로 우리 이야기가 방송을 탈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제작팀이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제작팀과의 만남은 극비리에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PD와 카메라 감독, 작가, 단 3명뿐이었죠. 안전을 위해 장소도 매번 바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PD님의 말에 우리는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음성을 변조해서 인터뷰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는 만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자도 읽을 수 없고 우리 역사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자유를 꿈꿨던 동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당군의 후예, 고구려의 후손이었어요. 제작팀은 우리가 모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어요. 편지들, 사진들, 문서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증거들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펑이 할머니와의 인터뷰였어요. 90세가 넘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주어 노래를 불러주셨죠.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죠. 언젠가는 다시 부를 날이 올 거라고. 제작팀이 그 노래를 번역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머나먼 남쪽 땅에서 온 형제들아, 우리 함께 새벽을 맞이하자. 어둠은 끝나고 빛이 올 것이니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리라.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였던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3개월에 걸쳐 제작됐어요. 그동안 우리도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충격적이었던 건 다롄에 사는 만주족 할아버지의 증언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못하셨어. 일본이 항복한 날 우리 마을 만주족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만세를 불렀다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한민족 같았다고 하셨지. 다들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라고 외쳤대. 또 다른 증언도 있었어요. 선양에 사는 리웨이의 증조할머니 이야기였죠. 1943년 우리 집에 조선인 가족이 숨어 있었어요. 일본 경찰이 와도 우리 친척이라고 둘러댔죠. 6개월을 함께 살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고구려 역사를 가르쳐줬대요.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다고. 헤어질 때 서로 울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어요. 마치 70년 동안 닫혀있던 댐이 터진 것처럼. 제작팀은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연락이 왔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 자료를 찾았어요. 거기에 만주족 의병들과의 협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원이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만주족과의 인연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는 한민족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로 며칠 후 우리는 특별한 화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과의 만남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진의 손자 김현우입니다. 김상진. 우리 문서에 자주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만주의 형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우리는 같은 당군의 후예라고. 이정호의 손녀라는 분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만주족 가정에서 6개월간 숨어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을 가족처럼 여기셨죠. 같은 핏줄이라고 믿으셨어요. 100년 만에 이뤄진 후손들의 만남. 우리는 화면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우리는 VPN을 통해 한국 방송을 볼 준비를 했죠. 방영 당일 우리는 다 함께 모였어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바라봤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만주족과 한국인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민족이었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시간 동안 우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어요.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 할머니들의 증언, 교수님의 설명, 그리고 역사적 진실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1921년 그 사진을 배경으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 비록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순간이었죠. 100년 전 그들이 꿈꿨던 자유와 재회. 이제 후손들이 그 꿈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은 한민족이었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3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한국 온라인이 난리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만주족 한민족이야. 유튜브 조회수가 1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대.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CNN, BBC에서도 다룰 예정이래.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중국 각지의 만주족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만주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조선과 한민족이라고. 우리 집에도 한글로 된 편지가 있어요.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네요. 숨겨둔 자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용기가 수백, 수천의 용기를 낳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 탄압을 조사하기로 했대. 특히 만주족의 언어와 문자 금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대.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유럽 의회도 결의안을 준비 중이래. 만주족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의 작은 발견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실현이 시작될 거라는 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시작됐어요. 중국 정부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먼저 인터넷이 마비됐습니다. VPN은 물론이고 해외 사이트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마치 디지털 감옥에 갇힌 것 같았죠. 연결이 안 돼. VPN도 다 막혔어. 우리 집 인터넷도 끊겼어. 전화도 이상해.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치울한 교장실로 와. 교장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최근 반국가적인 활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어. 사실인가? 저는 그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족?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이야. 다른 민족은 없어. 특히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야. 그들은 제 휴대폰을 압수했고 집에도 들이닥쳤어요.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모두 가져갔죠.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지. 부모님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시우라나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 다 위험해져. 엄마, 진실을 아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진실? 진실이 밥 먹여주니? 대학도 못 가게 될 텐데. 부모님의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며칠 후 대학 입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 모든 대학에서 제 원서가 거부됐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펑이가 먼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안 가더니 전화도 안 받았어요. 펑이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 이웃들도 모른다고 해. 다음은 타오밍이었어요. 그리고 싱타도. 하나둘씩 사라지는 친구들. 남은 우리는 공포에 떨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리웨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누가 진실을 지켜? 목숨이 더 중요해. 펑이가 어디 갔는지 몰라?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이 시작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일부 외국 세력이 거짓 역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독립적인 민족이었다는 거짓말을요. 특히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날조입니다. 강당에 모인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열변을 토했어요. 역사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만주족은 항상 중화민족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구려? 그것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학생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의구심과 분노가 끓고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시우란, 우리가 본 게 진짜야? 조용히 해. 여기서는 말하면 안 돼. 집에서도 감시는 계속됐어요. 전화는 도청당하는 것 같았고 이메일도 검열당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왜 공안이 계속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아빠, 저는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잘 살면 되지.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우란 씨, 우리와 함께 가야겠어요. 이번엔 재교육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딘지 모를 곳에 갇혀서 올바른 사상을 주입받았죠. 작은 방에 갇혀 하루 종일 교육 영상을 봐야 했어요. 중화민족의 위대함, 소수민족 정책의 우수성, 분리주의의 위험성. 너는 똑똑한 학생이야.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니? 담당 교관은 친절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만주족의 독립적 정체성? 그런 건 없어.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야. 한국과의 연대? 제국주의 시대의 혼란스러운 일시적 현상일 뿐이야. 너희가 발견했다는 문서들? 다 조작된 거야. 외국 세력이 만든 가짜야. 고구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어. 한국과는 관계없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마치 세뇌를 당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원했어요. 이 문서에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 대학도 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거부하면 내 미래는 없을 거야. 가족들도 힘들어질 거고.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 우리가 발견한 진실, 100년 전 조상들의 우정,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증거, 이 모든 걸 부정해야 한다고? 그때 문득 박태진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펑이 할머니의 노래도 생각났어요. 어둠은 끝나고 빛이 올 것이니.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교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후회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국가가 분열되는 거야. 민족 간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아니에요. 진실을 숨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화해할 수 있어요. 일주일의 재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저를 피했고 이웃들도 거리를 뒀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미안해, 시우란. 하지만 너랑 연락하면 우리도 위험해져. 학교에서도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대놓고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가장 힘든 건 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너 때문에 아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승진도 취소됐고 엄마도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진실을 추구한 대가를 가족들이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고립감이 극에 달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의 용기에 감사한다. 낯선 할머니였어요. 만주족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누구세요? 나도 너처럼 진실을 찾던 사람이야.
40년 전에 포기했지만 할머니는 작은 쪽지를 건네셨어요. 포기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쪽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불꽃은 꺼진 것 같아도 제 속에 살아있다. 단군의 후예들이여, 때가 올 것이다. 눈물이 났어요. 비록 겉으로는 모두가 침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며칠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접근해 왔어요. 나도 만주족이야. 내 용기 덕분에 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 우리가 조선과 한민족이라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하지만 공포는 계속됐어요. 어느 날 집에 협박 편지가 왔죠. 계속하면 펑이처럼 된다. 펑이 그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타오밍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그게 진짜 사고라고 믿지 않았죠.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진실은 한번 밝혀지면 다시 숨길 수 없으니까요. 공식적인 모든 길이 막힌 후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디지털은 감시당하니 아날로그로, 공개적으로는 못하니 은밀하게. 먼저 시작한 건 전통 자수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만주족 전통 공예를 배운다는 명목이었죠. 자수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배워보고 싶어요. 당국도 전통 공예 자체는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해한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메시지를 숨겼어요. 만주 문자를 문양처럼 수놓았고 역사적 사건들을 추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 학 문양은 1921년을 뜻해요. 학의 날개 모양이 숫자 2와 1을 만들죠. 이 두 가지 색실이 만나는 부분은 만주족과 한국인의 만남을 상징해요. 붉은 실은 당군의 피, 푸른 실은 고구려의 하늘을 뜻해요. 리웨이는 요리를 통해 역사를 전달했어요. 만주족 전통 요리 레시피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쓴 레시피에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었죠. 재료의 첫 글자를 이으면 메시지가 됐고 조리 시간은 역사적 날짜를 의미했어요. 이 요리는 19분 21초간 쪄야 해요. 1921년이죠. 재료는 물 3컵, 소금 1스푼 3일 운동을 기억하며 두 가지 양념을 하나로 섞는 것은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해요. 음악을 하는 친구는 전통 민요를 편곡했어요. 겉으로는 그저 옛 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사 속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북쪽에서 온 바람이 남쪽 친구를 만나 함께 새벽을 노래했네. 당군의 자손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가장 창의적이었던 건 신이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는 만주족 전통종이 공예를 시작했죠. 종이 인형극이에요. 아이들에게 우리 전설을 들려주는 거죠. 하지만 그가 만든 인형극 속 이야기는 교묘하게 변형된 역사였어요. 용감한 만주 전사가 남쪽에서 온 친구와 함께 악한 동쪽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 두 전사는 원래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었다는 설정이었죠.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어른들은 알아챘죠. 동쪽 괴물이 누구를 뜻하는지, 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의 활동은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공식적으로는 그저 전통 문화 모임이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나이든 어르신들의 참여였어요. 너희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공책을 가져오셨어요. 40년 동안 숨겨둔 거야. 내 아버지가 쓰신 일기야. 일기에는 1930년대 만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 함께한 작전들, 그리고 깊은 우정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조선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잘 지켜주렴.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조선인 친구들이야. 형제처럼 지냈대. 같은 조상을 모신다고 믿었대. 하나둘씩 숨겨진 기억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어요.
디지털은 위험하니 손으로 직접 베꼈었고 여러 곳에 나눠 보관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심지어 만주족 전통 무용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이 춤 동작은 날아가는 학을 표현한 거예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죠. 남쪽으로 날아가는 학은 우리의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겉으로는 그저 전통 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춤 속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태진 교수님이 우리 이야기로 책을 쓰셨대.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 단군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국에서 출간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읽을 수 없었지만 해외에 있는 만주족들이 번역해서 전해줬어요. 너희들의 용기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됐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비록 중국 내에서는 막혀 있지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주족 한국 연대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대. 매년 3월 1일에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대. 같은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겠다고. 비록 우리는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역사가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학생의 행동이었어요. 시우란 언니,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13살 메이메이는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대요. 2마리의 새가 함께 나는 모습을. 선생님이 무슨 의미냐고 물으니 친구랑 함께 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만 그 두 새 중 하나는 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까치였어요. 한국의 국조와 만주족이 신성시하는 새였죠. 그리고 두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백두산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저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갔어요. 억압하면 할수록 더 창의적인 방법들이 생겨났죠. 물은 막으면 다른 길을 찾아 흐른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온 소식은 더욱 희망적이었어요. 펑이가 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는 재교육시설에 있다가 얼마 전 풀려났대요. 시우란, 네가 밖에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고마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는 단군의 후예니까.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불신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국제사회의 압력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사 요구, 여러 나라, 의회의 결의안, 국제 언론의 관심이 이어졌어요. 중국 정부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봐요. 공식적인 탄압은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희망이 왔어요. 한국 대학들이 만주족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한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동포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저도 지원했어요. 중국에서는 대학에 갈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어요. 면접관 중에는 박태진 교수님도 계셨죠. 시우란 씨, 한국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나요?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역사를요. 왜 역사학인가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건 현재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공부한 후 계획은? 언젠가 중국도 변할 거라고 믿어요. 그때 우리 만주족 청년들에게 진짜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가 단군의 후예이고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것을요. 3개월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어요. 네가 중국에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구나. 한국에서 안전하게 공부하렴. 아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자식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도 정부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싸면서 할아버지의 유품 중 일부를 몰래 챙겼죠. 만주 문자로 쓰인 편지 몇 장과 그 사진. 공항으로 가는 길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몰래 응원해주던 만주족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여기 남아서 계속 싸울게.
넌 밖에서 우리 목소리가 되어줘. 꼭 돌아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역사를 말할 수 있는 날을 함께 맞이하자. 리웨이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만주족 전통 문양이 수노인 손수건이었죠. 잊지 말라고. 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을. 눈물이 났어요.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긴장했어요. 혹시 문서들이 발각되면 어쩌나.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통과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을 살아온 땅. 언젠가는 이곳에서도 자유롭게 우리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박태진 교수님이 나와 계셨어요. 환영합니다, 시우란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교수님 옆에는 낯선 청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예요. 김상진의 증손자죠. 김상진. 우리 문서에 자주 나왔던 그 이름. 100년 만에 두 가문의 후손이 다시 만난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놀라웠어요. 자유롭게 우리 역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 만주 문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죠. 대학 수업 첫날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학생을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온 시우란 씨는 만주족으로 숨겨진 역사를 밝히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주족 시우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주족이자 단군의 후예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만주족과 한국인의 연대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죠.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 독립기념관의 전시물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증언들. 모든 것이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뒷받침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독립운동가의 딸이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만주의 형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꿨으니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니까.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언젠가 중국의 만주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최근에는 더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만주족 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젊은 만주족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대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죠.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써요. 오늘 배운 것,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느낀 감정들을. 언젠가 이 모든 기록이 우리 만주족 청년들에게 전해질 날을 꿈꾸며. 왜냐하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으니까요.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타오르니까요. 진실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다른 길을 찾아 흐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단군의 후예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주족 소녀 시우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년 전 함께 싸웠던 만주족과 한국인의 우정이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지가 아니라 같은 단군의 후예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이역 만주족에게 진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